1973년 1월 1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유신 이념을 구현하고 유신 질서를 정착한다. 유신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한다.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를 불용한다. 신년사는 단호했다.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전체 219석 중 야당은 54석에 불과했다. 여당에 불리한 도시선거구를 줄이고 농촌선거구와 통합시킨 결과였다. 3월 24일 그는 명동성당에서 인간과 공권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이 아니라 집권 세력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인이 대체로 국민 권리 신정이나 국민 전체의 공동선에는 관심이 적고 오직 정권 장악 내지 장기적 확보를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현재 민주주의 성장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미래에 대한 체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다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법과 도리에 맞아야 법이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때 그것은 이미 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무기였다. 강연을 녹음하던 정보부 요원과 보안과 형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행히 정부에서 그의 강연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가 한국말을 하는 청년 5명에게 납치됐다. 10월 2일 서울대 학생들이 유신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생 23명이 구속됐다. 서울대는 구속 학생들을 모두 제명시키고 56명에게 무기정학을 내렸다. 10월 6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제1차 석유 파동이었다. 서민들이 연탄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11월 24일 그는 분도회관에서 신앙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기본권이 억압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다. 12월 5일 국무총리 김종필이 그를 삼청동 공관으로 초대했다. 가톨릭 신자인 이효상 공화당 의장 서리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가톨릭계가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열흘 전 인권 선언문에서 요구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 인권을 위해서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나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신으로서는 안 된다. 유신으로서는 어떤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름으로써 국민의 힘을 이렇게 하나로 어떤 모아가지고 산업 발전을 빨리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국민적인 지지가 전체적으로 없고 국민이 말하자면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강압돼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은 나라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국가 안보도 이렇게 강압된 상태에서는 국민이 말이죠.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가 소중히 느껴지지도 않고 나의 기본 인권이 보호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민으로서 이 나라는 정말 이 정부는 나를 위한 정부라든지 우리 그 나라를 위한 정부라든지 이런 느낌을 못 가지잖아요. 못 가지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정말 총대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그런 의욕도 줄어들 수 있어요.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민이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질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위정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주의 발전은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12월 16일
그는 YMCA 강당에서 교회와 인권 문제에 관해 강론했다. 이 강론에서 대통령 박정희와 유신 체제에 대한 그의 판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10월 유신 체제로 정부는 인권과 정상적 민주헌정 질서를 희생시키며 국민에게 추종만을 강요했고 또한 국민을 정치와 경제의 수단으로 격화했습니다. 정당한 권익, 때로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하게 억제한다면 그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공포나 불안 없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자유로이 옳고 그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정치 풍토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현재 체제를 지향하고 현재 헌법을 개정하여 삼권 분립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주권 재민의 올바른 민주 체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이 민주 체제 회복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 나라의 진로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현 정부가 체제의 근본적 변혁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정부와 국민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어 국가적 파탄을 면치 못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체제 재건만이 오늘날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최우선적인 과업임을 현 정부는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 과업은 오직 대통령만이 완수할 수 있습니다. 현 시국이 정권을 위해서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불행한 파국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현명한 일대 영단으로 진정한 주권 재민의 민주 체제가 회복되는 길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의 말이 그의 무기였다. 그날 저녁 유신 헌법에 대해 추기경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창을 열고 주교관 뜰악을 보았다. 눈이 내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